1065번입니다. 자, fx는 4차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세 부분의 넓이를 각각 a, b, c라고 할 때 a와 c의 넓이의 합이 b와 같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넓이 a와 c를 더한 넓이와 b의 넓이가 같다는 말은 사실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바로 정적분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넓이는 정적분으로 말하면 바로 어떻게 된다? 부반대로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가 돼야 되죠. 그게 b와 더한 것이 어떻게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넓이가 같기 때문에 정적분 값은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4차 함수의 x절편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 4차 함수가 인수분해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와 x제곱 마이너스 k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얘도 0,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 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와 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가 되겠죠. 자, 그런데 k가 0과 4 사이잖아요. 그죠? 그럼 루트 k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k는 0과 2 사이가 되겠죠. 그러므로 자, 2보다 루트 k가 더 작은 수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루트 2면 루트 2가 아니라 2죠, 그냥. 여기가 2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루트 k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k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차 함수는 전개해 보면요. 4차 항과 2차 항과 맞죠? 상수항만 있기 때문에 이 fx는 바로 y축 대칭 우함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바로 fx dx가 0이라고 했죠. 그러면 바로 넓이 관점으로 본다면 이 두 개의 넓이 합이 이 b의 넓이와 같은데 y축 대칭이므로 이 a의 넓이를 이쪽 b의 반의 넓이와 같다고 보고 이 b의 반의 오른쪽의 넓이가 c의 넓이와 같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y축 대칭이라서. 그러면 이 0부터 2까지의 정적분을 생각한다면 이 두 개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산할 바에는 0에서 2까지의 fx, dx도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물론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의 fx, dx도 얼마가 된다는 것입니까?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fx는 이 사차함수를 정리하면 되니까 x 4제곱 정리해 줘야 되죠. 왜? 곱골이니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kx제곱이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버린다면 k 플러스 4x제곱이 되고 상수항은 플러스 4k가 되겠네요. 자, 이 함수를 0에서 2까지 정적분 해준 게 바로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k값을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x 4제곱은 5분의 x 4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x 세제곱이니까 3분의 맞나요? 3분의 k 플러스 4의 x 세제곱. 그리고 4k는 상수니까 바로 4kx가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에 4제곱이 아니라 몇 제곱으로 표현해야 되죠? 5제곱으로 표현해야 되죠. 그죠? 자, 얘의 2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면 바로 0이 된다는 거죠. 자, 2를 넣으면요. 5분의 얼마가 되죠? 2의 5제곱. 바로 32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에 2를 대입하면 8이니까 3분의 8이죠.
3분의 8에 바로 k 플러스 4가 되고, 자, 그리고 2를 넣으면 8k가 되겠네요. 0을 넣으면 0이죠. 자, 이 값이 0이 되는 k 값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양변에 15를 먼저 곱하기 전에 32와 8과 8이 있으니까 8이는 8, 8이는 8, 8, 4, 32로 8로 양변에 8분의 1을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5배를 해보면요. 여기는 12가 되겠죠. 여기는 15배 하면 5가 되니까 마이너스 5배 하면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5배 하면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여기는 바로 15K가 되겠습니다. 자, 우변은 0이 되겠죠. 그죠? 양변에 15를 곱했습니다. 따라서 얘가 10K가 되고요. 자, 12에서 20을 빼면 마이너스 8이니까 이 안은 8이 되겠죠. 따라서 K는 10분의 8, 바로 얼마가 된다? 5분의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 함수가 y축 대칭이라서 AC를 더한 게 AC의 넓이를 더한 게 B라면 바로 이 B의 절반과 C의 넓이가 같고 B의 절반과 A의 넓이가 같겠죠. y축 대칭이라서. 따라서 0부터 2까지의 정적분 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0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K값을 찾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66번입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TS의 속도를 각각 VPT, VQT라고 했을 때, 자, PQ가 원점을 동시에 출발한 후에 딱 한 번만 만나라고 했습니다. 만난다는 것은 뭐죠? 위치가 뭐하다, 같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 P와 Q의 위치 함수를 구해서 그 같아지는 그 시간 T가 바로 딱 양수값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T는 시각이니까 음의 값은 우리가 필요가 없죠. 양의 값이 몇 개 나와야 된다?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치 함수, 즉 XPT를 구하면 되겠죠. 자, 위치는 항상 처음 위치, 우리 식으로 적어준다면 처음 위치에서 인테그랄 0에서 t까지의 VT죠. 바로 위치의 변화량, 즉 바로 변위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처음 위치가 제로잖아요. 그죠?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테그랄 0에서 t까지의 VT가 바로 3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이죠. 얘의 바로 정적분 값이 VT입니다. 위치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부정적분이 얼마가 되죠? 바로 t의 세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t에다가 t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t 세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할 필요 없고요. 이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위치 함수를 그냥 그대로 적분하면 되겠죠. 즉, 부정적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부정적분을 찾아버리면 t 세제곱에 플러스 t 제곱에 마이너스 t고 적분상수 c가 있어야 되죠. 근데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원점에서 출발했다는 말은 t에 0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적분상수가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부정적분을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XQT는 우리가 부정적분으로 바로 찾아볼까요? 그러면 ET는 뭐가 되죠? 바로 T제곱이 되죠. 맞나요? 그리고 4분의 A는 4분의 AT가 되는데 잊지 말자 적분상수. 적분상수가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XQT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위치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이 t의 세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t와 누구랑 t제곱 플러스 4분의 at가 같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같으면 되는데 이때 t 값이 바로 이 출발한 후에 한 번만 만난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 자, 오직 하나의 무엇만 나오면 되겠다? 양근이 나오면 된다는 거죠. 양수근이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t제곱은 없어지고요. t세제곱이 되면서 이 항에서 t로 묶어버리면 자, 여기 마이너스 t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t가 되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t로 묶어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t로 묶어버리면 바로 여기는 1 플러스 4분의 at가 되는 것입니다. 얘가 0이 된다는 거죠. 그럼 t로 묶어버리면 다시 t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1 플러스 4분의 a가 되는 거예요. 얘가 0이 되는 오직 하나의 t값, t값, 그것도 양근 t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0이잖아요. 자, t는 자, 출발한 후라고 했기 때문에 t는 반드시 양의 값을 가졌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바로 양근 하나가 나오면 되겠죠. 그럼 얘가 t제곱에 상수항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 플러스 4분의 a가 무엇이 된다면? 양수가 된다면. 보세요. t제곱에 여기가 양수 마이너스 4라면 얘는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가 하나는 2,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시각은 음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오직 하나의 양근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 4가 돼버리면 이 값은 0이 될 수가 없죠. 항상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요 전체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a가 요 자체가 바로 무엇이 된다? 음수가 돼줘야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4분의 a가 양수가 되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 양변에 바로 4를 곱하면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니면 얘를 직접 근을 구해 보세요. 자, t 제곱이 뭐 된다? 1 플러스 4분의 a가 되고 그러면 t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분의 a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는 t가 시간이 음수이기 때문에 취급 안 하죠. 따라서 1 플러스 4분의 a가 바로 무엇만 되면 되겠다? 양이 되면 되니까 1 플러스 4분의 a가 양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정수 A의 최소값인가? 마이너스 4보다 큰 정수 A의 최소값은 바로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67번입니다.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0에서 2까지는 2t, 2에서 6까지는 마이너스 t 플러스 6, 6에서 10까지는 2분의 1t 마이너스 3, 모두 다 1차 함수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럴 때 x가 0에서 6 사이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전피가 0에서 x까지 움직인 거리, 그리고 x에서 x 플러스 4까지 움직인 거리와 x 플러스 4에서 10까지 움직인 거리, 이 세 개 중에서 최소인 값을 fx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F0과 F6이 0일 때 바로 0에서 6까지의 fx, dx 값을 구하라. 즉, 이 세 구간에서의 바로 최소인 것을 우리가 fx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먼저 이 시각에 대한 움직임 거리는 바로 이 속도 함수의 바로 절대값이
속력 함수를 가지고 바로 정적분한다. 즉, 바로 넓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VT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 되겠네요. 근데 VT 그래프는 구간별로 모두 다 1차 함수가 되어서 우리는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0에서 2까지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가 되니까 0에서는 0, 2에서는 4의 함수값을 가지는가 이런 직선이 되고요. 2에서 6까지도 직선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2를 대입하면 4니까 연속 함수가 되죠. 6을 대입하면 0입니다. 그리고 6에서 10까지는 6을 대입하면 3-3이라서 0이고 자, 10을 대입하면 5-3이라서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는 2,4, 여기는 10, 바로 2가 되는 이런 VT 함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래프 자체가 모두 다 T축 위에 있으므로 이 움직인 거리들은 무엇과 똑같다? 넓이와 같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이 넓이를 각각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x가 지금 어디에 있을 때 지금 이 0과 6 사이에서 x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런데 세 파트로 나눠져야 되는데 바로 이 x가 0과 2 사이와 2와 6 사이로 나누어져야 되겠죠. 함수가 달라지니까. 그럼 먼저 x가 바로 0과 2 사이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x 값이 0과 2 사이일 때는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여기가 x라면 이 x, 2가 아니라 이 0과 2 사이에 x를 잡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4만큼 돼야 되겠죠? 맞죠? x 플러스 4. 그리고 x 플러스 4에서 10까지 이 세 부분의 넓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fx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넓이를 봤을 때 가장 작은 부분이 바로 이 첫 번째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첫 번째에서 넓이가 가장 작다는 것이 눈에 현명하게 보이죠. 지금 이 세 번째는 요 직각삼각형과 여기 있는 0에서 2까지의 직각삼각형은 어떻습니까? 밑변이 2, 높이가 4. 여기는 밑변이 4, 높이가 2니까 넓이가 똑같아요. 넓이가 똑같은데 여기가 x가 0과 2 사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가 가장 작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fx는요, 이 첫 번째 어디에서 바로 x가 0과 2 사이에서는 바로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의 최소는 바로 이 첫 번째 이 0에서 x까지 움직인 거리가 가장 작을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넓이는 여러분들 정적분으로 표현해도 되겠지만 이 밑변이 x고 높이는 기울기가 2니까 2x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x 곱하기 높이 2x가 되니까 약분하면 무엇이 된다? 바로 x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0에서 2까지의 바로 fx는 무엇이 된다? x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얼마에서 얼마까지? 자, 2에서 얼마까지? 바로 6 사이에 x가 존재할 때 바로 가장 넓이가 작은 부분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 그림상에서 자, x가 2와 6 사이에 여기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x 플러스 4가 여기에 되겠죠. 그러면 이쪽의 첫 번째 넓이가 0에서 x까지 움직인 거리. 두 번째 요 부분이 바로 x에서 x 플러스 4까지. 세 번째는 x 플러스 4에서 10까지 움직인 거리인데 이 부분이 가장 넓이가 넓겠죠. 그러면 이 바로 두 번째 요 삼각형 두 개의 넓이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넓이를 서로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림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x 플러스 4에서 x 10까지 넓이가 가장 작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확히 이렇게 넓이를 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굳이 정적분으로 갈 필요 없이 이 밑변은 6-x가 되겠죠. 자, 여기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6-x가 되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는 지금 여기다 이제 S2x라고 한다면 보세요. 자, S2x는 뭐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도 6-x, 높이도 6-x니까 바로 6-x의 제곱이죠. 이게 여러분들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정적분으로는 x에서 6까지, x에서 6까지의 이 함수인 바로 마이너스 t 플러스 6을 뭐 하면 되겠다? 바로 정적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6이고 x 플러스 4니까 바로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기울기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면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높이는 얼마가 된다? 2분의 x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바로 절반. 2분의 1이니까 절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x 마이너스 2고 자, 높이가 2분의 x 마이너스 2니까 요거 제곱에다가 여기에 얼마만 붙여주면 되겠다? 4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S2입니다. 자, 그러면 전개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66이 36이니까 2로 약분하면 18이 되고요. 마이너스 12x니까 마이너스 6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제곱이니까 얼마다? 2분의 1x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뒤에 거 제곱하면 x제곱이니까 4분의 1x제곱이고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x네요. 그리고 상수 제곱하면 4니까 4분의 1을 취하면 1이 되겠죠. 자, 이 식을 동료한끼리 처리해주면 2분의 1x 제곱은 4분의 3x 제곱이니까 4분의 얘가 4분의 2x 제곱이죠. 그러면 4분의 3x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7x가 되죠. 18과 1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19가 되겠네요. 따라서 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바로 4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이 세 번째의 넓이를 비교해서 이 두 개 중에 작은 부분을 취해야 되겠죠. 여기는 월등하게 넓잖아요. 그죠? 얘만 해도 요 직각삼각형만 해도 이 직각삼각형과 같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 없겠죠. 자, 이 부분은 사다리 꼴 넓이를 이용해도 되고요. 맞나요? 사다리 꼴을 이용해도 되고 무엇을 이용해야 된다? 삼각형에서 삼각형을 빼도 되는데 자, 요 길이를 아니까 자, 사다리 꼴로 간다면 2분의 1 곱하기 윗변이 2분의 x 마이너스 2죠. 아랫변은 바로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얼마가 됩니까? 높이가 10에서 누구를 빼야 된다? x 플러스 4를 빼야 되겠죠. 10에서 x 플러스 4를 빼버리면 얼마가 된다? 6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얘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 통분해 버리면 2분의 얘가 4가 되니까 x 플러스 2가 되고 그리고 곱하기 6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1이 되죠. 그죠? 4분의 1이 되면서 x 플러스 2와 6 마이너스 x를 전개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x 제곱에 6x와 마이너스 2x니까 4x가 되고요. 상수항은 바로 12가 되겠죠. 자, 따라서 4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x가 되고 플러스 3이 바로 s3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이 바로 움직인 거리와 세 번째 움직인 거리를 찾아냈는데 이 두 개 중에 작은 것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두 식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두 식을 빼버리면 되겠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버리면 4분의 3x 제곱에서 마이너스 4분의 1x 제곱을 빼버리면 4분의 4가 되니까 여기서 이 부분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4가 되죠. 따라서 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7x에서 플러스 x를 빼면 마이너스 8x가 되고
19에서 3을 빼버리면 16이 되어서 얘가 무엇이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되네요. 그러면 두 식을 뺏는 게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그 말은 S2X가 S3X보다 뭐하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최소인 것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S3X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에서 6까지는 바로 무엇이 되겠다? 바로 마이너스 이 S3X인 마이너스 4분의 1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간을 나누었는데 2일 때는요, 우리가 구간을 나누었기 때문에 어디에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2를 대입하면 얘가 4죠. 2를 대입하면 얘가 4라서 마이너스 1이고 4가 되니까 2를 대입하면 5가 되죠. 마이너스 1과 5가 되니까 바로 4가 돼서 바로 연속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보세요. F0은 0이죠. F0은 0이니까 여기에서 이꼴을 달아주면 되겠죠. F6도 0인데 6을 대입해 볼까요?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9, 6 더하기 3이 되어서 바로 0이 되죠. 따라서 여기에도 등호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0에서 2까지와 2에서 6까지로 구간으로 나누어서 우리는 fx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fx를 구해 놓았으니까 0에서 6까지의 바로 정적분값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근데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다르니까 0에서 2까지는 누구를 x제곱을 뭐한다? 정적분하면 되고요. 2에서 6까지는 바로 마이너스 4분의 1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을 정적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x 세제곱에다가 2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면 되고요. 자, 여기는 x 세제곱이 되니까 분모는 3이 되니까 마이너스 12의 x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x는 얼마 됩니까? 2분의 x제곱이 되고 3은 3x가 되니까 얼마? 6을 넣는 값에서 2를 넣는 값을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값을 계산하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2만 대입하면 되죠. 0은 0이니까 바로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3분의 8이 되고요. 자, 뒤에 거는 자, 6을 넣는 값에서 얼마를 넣는 값? 2를 넣는 값을 빼주면 되겠죠. 자, 6을 넣으면 6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분의 6의 세제곱이니까 6을 세 번 적으면 6일은 6, 6이 12, 2는 2, 2, 3은 6이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고요. 맞나요? 자, 그리고 6을 대입하면 6의 제곱 36이니까 플러스 18이네요. 그리고 6을 대입하면 18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를 대입하면 8이 되니까 마이너스 12분의 8은 바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자, 2를 넣으면 4니까 플러스 2. 2를 넣으면 6이 되겠네요. 여기에 마이너스 18과 18이 없으면 18만 남고요. 자, 여기는 8이죠. 8은 3분의 얼마입니까? 24니까. 바로 3분의 24니까 얼마 되죠? 3분의 22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22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3분의 야는 54니까 맞죠? 바로 3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뒤에 있는 값을 계산하면 3분의 32가 되어서 바로 3분의 42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냥 이 세 번째 게 넓이가 안 작게 최고 작은 최소값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값의 대소 관계는 기본적으로 두 식을 뭐 한다? 빼보면 한다는 거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서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앞에 게 더 크다는 거죠. 따라서 2에서 6까지는 바로 이 세 번째, 이 사다리 꼴의 넓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초속 28m의 속도로 달리는 열차의 기관사가 자, 전방의 X미터 앞에 이 위치에 장애물이 발견해서 급제동을 걸었어요. 자,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말이죠. 제동을 걸기 시작하여 T초 후에 열차의 속도는 자, 28보다 작아지겠죠. 시간이 갈수록 그 속도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열차가 장애물과 부딪히지 않고 정지하기 위한 X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이 열차길이 있을 때 현재 이 열차가 여기에 있는데 이 기관사가 X미터 전방 앞에, 이 X미터 전방 앞에 어떤 장애물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밟았다는 말이겠죠. 자, 그럴 때 속도가 28 4t 바로 미터 퍼 세커로 지금 이 열차가 점점점 속도가 줄어진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급제동을 걸은 이 위치부터 이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열차가 움직인 거리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정지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앞에서 장애물을 닿기 전에 정지를 해야 되니까 이 장애물 앞에서 속도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되겠죠. 그 말은 바로 28-4t가 0이 되는 t가 바로 얼마가 되죠? 7이 되겠죠. 그 말은 7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움직인 거리니까 바로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속도 함수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 t축과 vt축이 되겠죠. 여기에 28-4t니까 직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 y절편이 바로 얼마가 되고 28이 되고 그러면 이 t절편은 얼마가 된다는 것입니까? 7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넓이가 되는 거죠. 요 넓이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이 열차가 7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28이 되잖아요. 그죠? 2하고 28을 약분하면 14가 되어서 7, 4, 28에 바로 98m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98m가 된다는 것이니까 장애물과 부딪히지 않고 정지하기 위해서는 그 x가 얼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98이 딱 되어버리면 장애물과 만나버리면 부딪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 x는 98보다는 뭐하다? 큰 범위에 있을 때, 죠 더 거리가 멀면 되겠죠. 그죠? 그때는 부딪히지 않고 정지할 수가 있겠죠. 98이 딱 되어버리면 장애물과 이 열차는 만나게 되니까 만나면 딱 부딪히는 순간이 되니까 98보다 더 먼 거리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정지했을 때 장애물과 부딪히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69번입니다. 자, 두 자동차 PQ가 평평한 도로 위를 달리는데요. 각각의 시간 t에서의 바로 속도 함수가 주어졌어요. 자, 이 한 바퀴가 400m 트랙인데요. 이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 이 AB의 이 직선주로 AB와 CD가 있는데 각각의 중점을 MN이라고 했을 때 자, B자동차는 이쪽 왼쪽 방향으로 돌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Q는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바로 이 R은 지금 카메라거든요. 이 카메라는 바로 이 M과 N을 왔다 갔다 왕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M에서 N, N에서 M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이게 하나가 7.5초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P가 바로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S1, Q가 움직인 거리를 S2라고 했을 때, 자, 이 두 자동차와 카메라가 동시에 출발하여 2분 동안 PQ가 다시 만나는 횟수와 PR이 다시 만나는 횟수를 각각 찾아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속도함수는 여러분들, 자, 초로 나왔죠. 초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2분을 바로 무엇으로 생각하자? 120초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P가 움직인 거리와 Q가 움직인 거리를 한번 120초 동안 얼마만큼 움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PQ가 다시 만나는 횟수를 찾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PQ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만난다는 말은 P가 움직인 거리와 Q가 움직인 거리가 바로 몇 미터가 되면 되겠다. 400미터가 될 때마다 한 번씩 만나겠죠. 그죠? 이렇게 둘이가 움직인 거에서 400m가 되면 한 번 만나고 또 반대로 계속하지만 또 반대쪽에서 그 다음에는 또 400m.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800m에서 또 한 번 만나게 되겠죠. 자, 그러니 바로 P가 움직이는 것을 S1T라고 했으니까 S1 바로 120을 생각하면 되겠죠. 120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움직인 거리니까 속도를 정적분하면 되겠죠. 바로 넓이와 똑같죠. 얘는 양수니까 모두 다. 그런데 0에서 5까지는 누구를? 바로 8t를 적분을 해야 되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5에서 얼마까지? 120까지가 되겠죠. 그죠? 거기는 바로 40을 바로 뭐 한다? 정적분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이 P가 이 2분 동안 120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8t는요, 4t 제곱이잖아요. 여기에 5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면 되고, 자, 뒤에는 상수니까, 상수일 때는 40에다가 120과 5의 차이인 바로 115를 곱해주면 된다고 했죠. 바로 상수함수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똑같잖아요. 그죠? 115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25 곱하기 4가 얼마죠? 바로 25 곱하기 4니까 바로 100이겠죠. 100에다가 바로 4, 5, 20에 4에는 4니까 6이고 460인데 4600이 되겠죠. 0을 붙여야 되니까. 따라서 몇 미터? 바로 4700m를 몇 초 동안? 120초, 즉 2분 동안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S2, 바로 Q의 120초 동안의 움직임 거리도 구해보면 0에서 10까지는 바로 6t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바로 6t를 정적분하면 바로 뭐가 되겠다? 바로 움직임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10부터 얼마까지? 120까지는 60을 정적분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6t의 부정적분은 얼마가 되죠? 3t 제곱이 되겠네요. 3t 제곱에 10을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면 되고 얘는 상수니까 60 곱하기 120에서 10을 뺀 110을 곱하면 바로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죠. 10을 넣으면 10을 대입하면 100이니까 300이 되고요. 자, 0은 넣어봤자 0이죠. 자, 그리고 얘는 1600이 되겠네요. 그 따라서 얼마가 된다? 6,90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P는 120초 동안 4,700m를 움직였고, 자, Q는 120초 동안 6,900m를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의 합이 얼마가 되죠? 합이 바로 얼마? 11,600이 되죠. 11,600이 되는데 이 움직인 거리에다가 맞죠? 400m마다 한 번씩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400m마다 한 번씩 만나니까 몇 번 만나겠나 이 말이겠죠. 얘가 얘보다 더 클 때의 n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400으로 나누면 자, n은 자, 작거나 같다가 되고 0으로 두 개 날려주면
116은 4의 배수죠. 4, 2, 8에다가 4, 9, 36으로 딱 떨어지니까 바로 25, 29번 만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P와 Q가 만난 횟수는 29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P와 R이 만나는 것입니다. P와 R이 만나면 P는 자동차고 R은 카메라예요. 그러면 만나려면 어디에서 만나야 됩니까? M이나 어디? N에서 만나겠죠. M이나 N에서 만나요. 자, 그러면 이 R은 요 왔다 갔다 왕복하는 데까지 각각이 몇 초씩 걸린다? 7.5초씩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7.5초마다 이 R은 N에 있다가 M에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죠. 그러면 7.5초의 배수 시간만큼 이 P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면 되겠죠. 자, P는요, M에서 N까지는 200m겠죠. 전체가 400m니까.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400m예요. 그러면 200m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P는 M과 N에 오기 위해서는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이렇게 움직인다는 이,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이 M과 N 위치에 올 때의 바로 거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바로 P가 7.5 시간의 배수만큼 움직인 거리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0에서 5까지는 P는 8T만큼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5부터 우리가 7.5씩 움직이니까 5K라고 할까요? K까지는 바로 40T가 되겠죠. 40이 되겠죠. 얘를 정적분한 우리가 위치를, 이 움직인 거리를 생각해 보면, 자, 0에서 5까지 8T는 우리가 앞에서 여기 얼마가 나왔습니까? 100이 나왔죠. 여기서 100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40에다가 7.5K에서 5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럼 40과 7.5를 곱하면요. 5, 4, 20에 7, 4, 28이니까 300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75 곱하기 4 하면 되니까 300K가 되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00이니까 마이너스 100이 되겠습니다. 저 K가 1이 되버리면요. 7.5초 동안은 얘는 200m를 간다는 말이고 K가 2가 되면 바로 15초 동안 얼마를 간다? 바로 2를 곱하는 600 마이너스 100은 바로 500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요? 200m, 400, 이 P가 움직인 거리로 볼 때 200, 400, 600, 800, 1000, 1200 맞죠? 이렇게 200, 400, 즉 200의 배수만큼 움직일 때마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K가 1이면 P는 얼마만큼 움직입니까? 200m를 움직이겠죠. K가 2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00 마이너스 100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500m를 움직입니다. K가 3이면요. 자, 얘가 지금 K에 대한 바로 K를 우리가 변수로 본다면 바로 1차식이니까 등차수열이죠. 공차가 300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여기는 얼마가 되고 300을 더하면 800이 되겠죠. K가 4면요. 300을 더하면 1100이 됩니다. K가 5면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300을 더하면 1400이 되죠. K가 6이면 여기에다 300 더하면 1700이 돼요. 그러면 항상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에서 만난다? 200, 400, 맞죠? 600, 800, 1000, 1200, 1400 이런 데서만 만나지. 저 K가 2, 즉 15초일 때, K가 4, 30초일 때, K가 6, 45초일 때, 이럴 때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홀수 번째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K가 1, 3, 5, 7, 9로.
그러면 K는 얼마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얘가 P가 4,700m만 움직이잖아요. 120초 동안. 따라서 4,700을 무엇으로? 7.5로 나눠 보면 하나 밀어주면 0으로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75니까 470에 일단 몇 번 들어가겠습니까? K가 얼마가 7.5로 나눴으니까 4,700을 7.5로 나누면 75니까 여기 한 번 더 가면 4,700을 무엇으로 나누어야 되죠? 바로 7.5로 나누어야 되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죠? 자, 7 다시 한번. 얘가 4,700만큼 움직이잖아요. 그죠? 4,700만큼 움직이는데 P가 4,700이죠. 그죠? 4,700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얘가 4,700이 되는 K를 찾아보면 되겠죠. 즉, 300K 마이너스 100이 4,700이 되는 K를 찾아보면 300K가 바로 4,800이 되어서 4,800이 되어서 K는 300으로 나누면 3분의 48이 됩니다. 그러므로 얼마가 되겠다? 16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K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16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된다고요? 홀수만 된다고 했죠. 따라서 1, 3, 5, 7, 9부터 해서 얼마까지만 되겠다? 15까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선생님이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표로 만들어 보면, 자, 먼저 P와 R이 만나야 되니까 P가 움직인 거리를 생각해 보면 K가 1일 때는 얼마죠? 200이죠. K가 3일 때는 800입니다. K가 5일 때는 1400이죠. 자, 등차 수열이라서 공차가 300인데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로 두 칸씩 넘어가니까 600씩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600 더하면 여기는 2000이고요. 그러면 2600이 되겠죠. 600을 더하면 3200이 되고요. 600을 더하면 3800이 되고요. 600을 더하면 4400이 됩니다. 또 600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5천이 되거든요. 그러면 4,700을 넘어가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이때 P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P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P는 200일 때는 어디에 오죠? N에 오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800일 때는 보세요. 200, 400, 600, 800이니까 어디에 온다? M에 오겠네요. 맞죠? 그럼 1400일 때는 또 두 번 더 가니까 맞죠? 이 1400일 때 여기 800, 여기 1000, 1200, 1400이게 n이 되죠. 따라서 nm, nm 두 칸씩 갔으니까 nm, nm으로 위치가 여기마다 하나 한 번씩 nm, nm 여기도 nm 여기도 nm 이렇게 위치를 하겠죠. 그죠? R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K가 1일 때는 7.5니까 N이고요. K가 3일 때도 K가 2면 N이고 K가 3이면 바로 여기 N이 되겠죠. 항상 여기 오겠네요. 그죠? 모두 다 N이 되겠습니다. 홀수 번째니까. 이해되나요? K가 1일 때는 7.5니까 N자리. K가 2일 때 바로 15가 되어서 M자리. K가 3일 때는 바로 22.5초니까 N자리 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홀수 번째니까. 따라서 만나는 곳은 n 각 똑같은 곳에서 만나야 되니까. 자, K가 1일 때, 5일 때, 9일 때, 13일 때 몇 번 만난다? 바로 네 번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그 합은 얼마다? 29와 4를 더하면 바로 33이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P와 Q는 바로 운동장을 어떻게 트랙을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한 바퀴가 400m니까 400m마다 한 번씩 만날 것이고 맞죠? 그러면 P의 움직인 거리와 Q의 움직인 거리를 합쳐서 합친 값을 400으로 나누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되고
자, P와 R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바로 R이 7.5초마다 MN을 위치를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P가 그 7.5초에 반복되는 시간에서 현재 어디에 위치해서 있는지를 알면 되니까 그 7.5초의 배수만큼 움직인 거리를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만날 수 있는 곳은 M 아니면 N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K값이 2, 4, 6일 때는 바로 500m, 1100m, 1700m는 MN의 위치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바로 홀수 번째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장시간 동안 우리가 미적분 원을 모두 다 풀었습니다. 자, 선생님 풀이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선생님은 항상 기분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미적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얘는 또 수능 대비도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센 문제 정도 가지고는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자, 좀 어려운 문제를 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고3 때, 이 지금 내용은 내신 대비로 하는 것이니까, 고3 때 가서 또 좀 더 깊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항상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선생님이 또 다른 제목으로 즉 뭐 확률과 통계에 관한 내용으로 문제 풀이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